진단. 간혹 첫 시간에 내담자들이 제 진단명은 무엇인가요? 라며 마치 높은 법적 당상 위에 앉은 판사의 선고에 마음의 준비를 하려는 듯 긴장된 목소리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 어린이 자아의 교류를 도발하게 되는데 나는 오히려 진단이 필요한가요? 혹은 어떤 진단이 당신을 위한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 이 같은 교류에서 빠져나옵니다. 정신과적 진단이 도움이 되기보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칼 매닝건은 내담자들은 도움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지 병명을 확인하려고 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심리적 문제나 정신질환의 증상으로부터 회복이 되려고 오는 것이지 진단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담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의학적 진단은 의사가 환자와 소통을 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진단을 통해 환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각한 맹장염, 점액낭염, 폐의 상피성암, 심근경색과 같은 진단적 용어들은 특정한 상태와 특별한 치료를 위해 서로 언급할 뿐입니다. 정신과 치료에 있어서도 진단의 전통은 계속되었지만 진단을 언급하는 목적이 환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라는 전통적 의학의 취지로 생각했다면 그것은 크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진단 매뉴얼에는 자아, 초자아, 원초자아와 같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단어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조현병은 아니지만 조현병과 비슷한 증세, 강박, 수동공격, 불안신경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병을 치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 말고도 이야기해 줄 것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현병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말을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에 위안을 받을 뿐입니다. 의미 없는 진단 용어들은 병원 기록의 요건을 맞추거나 의료적 책임감으로 정신과 의사 혼자 애쓴 흔적일 뿐입니다. 환자와 소통을 하는데 실패한 용어는 쓸모가 없고 폐기되어야 합니다.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치료의 종료 시점과 치료 결과를 치료 전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모호하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용어는 이제 버리고 단순하고 정확하며 직접적으로 치료자와 환자가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대치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함께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교류 분석 상담을 하는 우리들의 과업입니다. 교류 분석의 표현은 관찰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있으며 부모 자아, 어른 자아, 어린이 자아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의는 단지 상담자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도 통용 가능한 구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자아가 활동하지 않고 부모 자아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되었는지 알게 되며 자신의 강박신경증이라는 진단 없이도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집단 참여자가 자신의 진단이 강박신경증이라는 것을 알고서 도대체 나는 왜 그렇지? 라는 어른 자아의 의문이 생길 때
나는 평상시에 그를 집단에서 관찰하면서 얻게 된 그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명확하게 반응을 합니다. 당신은 상당히 어른 자아가 오염이 되어 있어 당신의 어린이 자아가 not okay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때로 적절하지 못한 듯 느껴지고 늘 당신의 부모 자아는 어린이 자아를 혼낼 기회를 엿보며 맴돌고 있지요. 당신이 느끼는 그런 죄책감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증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진단을 위해서만 필요합니다. 집단에서 우울증, 두통, 불면증 혹은 복부 통증 등의 증상을 반복해서 토의하는 것은 그 증상이 나을 것인지 악화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확실하지도 않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반면에 우리 내면의 갈등을 감소시키면 복통이 고통이 감소된다는 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진단과 증상은 불행하게도 내가 더 낫지 않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몰라 같은 우월의식이나 심리게임을 하는 미숙한 인간 본성과 더 비슷하다는 겁니다. 만약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도움을 받아야 하고 교류 분석을 배워서 현재 삶에서 일어나는 교류를 점검하고 문제의 근본이었던 먼 과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첫 회기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신과 현장에서 이런 종류의 질문에는 조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중이 암시하는 바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제롬 프랭크는 상담 기간에 대한 내담자들의 기대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즉, 내담자들이 기대하는 기간만큼 상담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신체화 증상이 비슷하였던 두 집단을 같은 시기에 시작을 하여 한 집단은 6주 만에 다른 집단은 1년 만에 종결을 하였는데 이것은 상담이 필요한 기간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에 따라 기간이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가 이해한 것을 통해 이제 막 배운 새로운 영어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담자들이 상담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비록 한계는 있지만 현실적인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나는 때로 당신이 화요일 오후 2시 집단에 10회기를 참여하면 얼마나 비용을 들지 스케줄을 잡아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만약 내담자가 10회기를 하고 나서 계속하기를 원하면 다시 10회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더 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집단 상담 경험에서 평균적인 작업 시간은 20시간 정도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라는 변수는 있습니다. 개인의 부모 자아, 어른 자아, 어린이 자아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우리 삶에서의 어려움도 각기 다릅니다. 부부 문제, 만족스럽지 않은 직업, 여가를 즐길 시간이 없는 것 등등 서너 번의 집단 회기에서 돌파구를 찾는 내담자도 있는데 그는 밖의 세상에서 부모 자아나 어린이 자아 혹은 둘 다로부터 정확하게 어려움이 시작되었지만 보다 빠르게 어른 자아를 자유롭게 하는 성취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성취를 하게 될 때 내담자들이 처음 보이는 신호 중 하나는 나의 not okay가 예전에는 어떠했는지 이번에는 어떠했어요 입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신호는 그의 어른 자아가 자신의 어린이 자아를 이해하고 진짜로 분리를 하는 것이고 그의 성격이 새 자아 상태가 인지적, 내면적, 와연적 통합을 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